속보입니다. 강릉 통일공원의 전북함이 철거된다는 소식입니다. 태역군함인 전북함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7월부터 입장이 불가하게 되었고 해군으로 인도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최가을 대학생 PD가 직접 취재해본다고 합니다. 대관령에서 동해까지 달려! 안녕하세요. 영동달의 최가을 대학생 PD입니다. 저는 지금 강릉 통일공원 전북함 앞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 전북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째서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북함 내부를 관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출입이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곳을 관람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잠수함 인양 과정, 태역 함정 이송 과정, 태역 함정 인양 과정, 태역 함정 거치 과정, 태역 함정 거치 완료. 보통 다른 안보 관광지는 기념비로 호국 영령을 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곳 강릉 통일공원에서는 기념비 대신 실제로 운행했던 전북함이 있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은 참전용사 분들에게도 매우 뜻깊은 장소인데요. 한번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에 만들어진 배예요. 그러면 1945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 미국 해군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던 것을 자기네가 사용을 하다가 72년도에 우리나라에 원조를 줬어요. 이제 그 수명이 다 해가지고 해체하기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왕시 무공수운자회에서 마지막으로 전북함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바다를 수호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군함인데 참 많은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한 군함입니다. 군함인데 이제 그 수명이 다해서 70여 년간 그 수명이 다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은 또 전북함을 대신해서 더 그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등등 더 훌륭한 전함들이 전북함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킬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잠수함은 1996년 26명의 북한군 무장 공비를 태우고 강릉 해안 일대에 근처 택시기사의 신고로 생포된 북한군들이 타고 온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통일공원이 개설될 때 같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잠수함을 한번 내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 내부 공간이 낮고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저는 잠수함에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좁아서 진짜 머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26명이 어떻게 지냈대?
미디어로만 접하던 탈북자들의 목선을 실제로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온 건지 진짜 좀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전북함, 잠수함, 목선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전북함은 지난 15일 해체식을 진행하게 되어서 해군에게 인도되어 역사 속으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곳은 함정전시관이고 안보전시관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제가 안 가볼 수는 없겠죠? 그럼 지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함정전시관 위에 있는 안보전시관으로 올라와서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 작전을 펼쳤던 태역 전투기들과 태역 전차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네, 지금까지 강릉 통일공원의 전시관을 일부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곳은 저희 지금 다 둘러보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 번 와보고 다시 와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재밌게 봤었던 전북함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시관이랑 전시장은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강릉에 놀러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나 아니면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관령에서 동해까지 달려! 영동달의 최가을 대학생 PD였습니다. 안녕. 대관령에서 동해까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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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닭이랑 같이 동해까지 달려보자 대관령에서 동해까지 달려 영동달. 년도 3월 대비 19년도 20년도 3월이었나? 3월달을 비교했는지 5월달을 비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93%가 떨어졌어요. 93%? 네. 저는 관동대 창조관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7살 박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창조관은 17년도에 생겼잖아요, 건물이. 네. 저는 19년도 3월달부터 학교에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전공을 자체를 호텔 경영 그쪽을 해서 그쪽 외식업체 쪽에도 있었고, 그리고 핸드폰 가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직전에는 이제 회사 10년 정도 다니다가 앞에 맞은편에 밥버거 사장님 제 친구예요. 네. 그래서 친구 소개로 저희가 와이프가 그 카페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카페가 나왔다고 해서 상담해 주다가 보니까 제가 내려오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솔직히 학교 장사가 힘들어요. 월화수목금
비록 주말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거 있지만 학생들이 확 몰리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한 수요일쯤 되면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몸이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대신에 이제 방학이란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평균을 내면은 그닥 좋지는 않지만 20년도 그때 3월 달인가 4월 달에 저기 처음에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코로나 대출해준다고 자영업자들 그때 때 19년도 매출 대비 20년도 매출을 몇 프로 떨어졌는지 보고하라고 올리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19년도 3월 대비 19년도 20년도 3월이었나? 3월 달을 비교했는지 5월 달을 비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93%가 떨어졌어요. 93%요? 네. 옆으로 주변에서 매출이 50% 떨어졌다, 30% 떨어졌다 막 징징거리는 사람들한테 난 그 정도만 돼도 지금 걱정 없이 할 수 있겠다. 우리는 90% 이상 떨어졌다. 학교에 학생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한 달 동안 30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이에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여기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사장님들이 다 대출 받아서 버티고 또 대출 자금 떨어지면 다시 또 대출 받아서 버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의 학생들이 1학기 때보다는 더 와 있는 상태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거잖아요. 집중 수업도 하는 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학교 매출 갖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민을 다들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쿠키나 뭐 이런 간단한 것만 했어요. 간단한 거, 그 배달 갖다 주기 편한 정도만 했는데 뭐 하루에 뭐 5개, 6개, 뭐 3개, 뭐 하나도 없을 날도 있고요. 그래서 배달 뭐 그래 음료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직 음료는 배달을 시켜 먹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인식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니 제한이니 많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이제 카페도 시키기 시작했다 보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디저트를 좀 더 많이 넣다 보니까 매출도 이제 도움이 됐고 그랬죠. 배달 라이더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내는 배달 팁은 거의 다 간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내곡 회산동은 저희가 2,000원을 받아요. 학생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네. 근데 기본 라이더 팁이 3,2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근처에서 시키면 1,200원은 저희가 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이 6,000원이에요. 네. 근데 1,200원을 제가 물면 6,000원만 시켰을 때 4,800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4,800원에서 이제 재료비 빠지고 못 빠지고 하면은 뭐 적게 남을 때는 뭐 2,000원 남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거 왜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쪽 집원동인가 경포동 그런 데는 워낙 크다 보니까 손님은 5,000원 뜨지만 라이더는 만 원이 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배달에 대한 거는 배달팁은 보통 그런 식으로 손님이 낸 거는 저희가 갖는 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깃발을 하나 꽂으면 내가 꽂은 깃발 주변 한 3km 정도가 제가 뜨는 거, 제 가게가 떠요, 어플에. 네. 근데 이제 강릉이 3km로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강릉 전체를 다 할 거다 그러면 깃발을 여러 개 꽂으면 88,000원, 88,000원, 88,000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에 목숨을 건 거죠. 한 14시간? 14시간 혼자서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어느 시간대 바쁠지도 모르고 네. 1시간, 2시간만 하려는 사람들도 그닥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고 가요. 코로나 이후로만 1억 받았어요. 1억이요? 코로나 이후로 1억.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 1억 받았어요 지금. 근데 저희는 지금 1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갚아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이 한 번 더 터지면은 자영업자들은 아마 전국에 있는 다 아마 폐업할 거예요. 지금도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하려면 그 대출을 갚아야 돼요. 대출 갚을 돈이 있으면 뭐하러 폐업해요? 가게 운영을 하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배민을, 그 당시에는 배민을 해도 매출도 안 되고, 그 당시에 배민하면 한 80만원, 100만원? 80만원, 100만원 벌고, 여기서 한 3, 40 벌고, 그럼 여기 뭐, 월세 내고, 집에, 집, 가족들, 저기 생활비 주고, 보험료 내고, 핸드폰비 내고, 턱도 없이 그렇게 해요. 그냥 계속 대출 받고 버티고, 영업은 학교에 학생은 없죠. 그럼 한 3시, 2시쯤에 문 닫고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갔다가 와서 한 1시간 동안 뭐 뚝딱뚝딱 하다가 손님 하나도 없으니까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집이 교동이었거든요. 뭐 들어갔다가 놀리면 다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뭐 그거는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대출이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고맙기는 한데, 한 달도 안 돼, 한 달에 보탬 정도 될까 말까? 처음에는 제가 지금 매장이 여기랑 청송관에 카페가 하나 더 있어요. 2개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매장 하나, 2개를 하고 있어도 하나만 대출도 하나만이고 지원금도 하나만 줬어요. 그럼 매장 한 5개, 6개 하는 사람들은 그거 더 힘들 텐데, 안 주다가 요 전에 지원금 줄 때부터 하나는 100%를 주고 또 하나는 50%를 주더라고요. 근데 100%라는 것도 뭐 200만원 지원 받아봤자, 200만원 지원 받아봤자 뭐 가게 월세는 낼 수 있어도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학교에서 임대료 20% 깎아주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 3번인가 4번 정도 지원해준 거랑 이제 대출해준 거, 그게 다죠. 그리고 뭐 전기세 뭐 어느 정도 감면해주는 거랑 부가세 뭐 그 세금 같은 거 내는 거를 뭐 연기해 주더라고요. 연기해줘봤자 뭐예요? 매출이 올라야지 뭐 연기를 한 다음에 돈을 내지, 매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공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뭐 한 200만원, 300만원 뭐 지원해줘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까 빚이 생기더라도 뭐 3천만원, 5천만원 좀 금액을 크게 해서 금리 낮춰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금전적인 지원은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저는 낫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 다 빚이니까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냥 200~300만원 지원금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도 있기는 하는데, 제 생각은 그냥 목돈이 있어야 이번 달 카드값 걱정, 뭐 다른 거 이거 월세 낼 걱정, 그런 걱정이 저는 없다 보니까 어저께 가게 월세 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거 다가올 때마다 사장님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직원들 월급 날짜, 뭐 가게 월세 날짜, 그리고 뭐 카드 그 물건들 사들이는 뭐 카드 결제할 날짜들, 그런 거 보면 차라리 나중에 천천히 갚더라도 그 돈을 조금 여윳돈을, 운영자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전화해갖고 괜찮니? 힘들면 얘기해라. 혹시 힘들어서 애들 학원 못 보내는 거 아니니? 엄마 아빠가 아직 벌고 있으니까 애들 학원은 보내라. 돈을 보내줄 테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지금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약간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뭐 그런 지원을 받을 상황은 아니고 하니까. 원고 상관없이 그럴 수 있어 보니 그걸
대부분 이용을 하고 계세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일단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그중 가장 아름다운 바다인 동해로 떠나볼 텐데요. 여기 동해와 인접한 도시 강릉이 있습니다. 강릉에는 예전부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초당 순두부 마을인데요.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순두부들이 있습니다. 그중 강릉 초당 순두부는 다른 지역의 순두부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릉 초당 순두부의 맛과 기품 그리고 이색적이고 색다른 모습의 순두부를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초당 순두부의 아침은 다른 이들보다 일찍 시작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순두부는 콩을 주 재료로 삼고 있죠. 전날 저녁에 씻어둔 콩을 불리는 일을 시작으로 순두부가 만들어지는데요.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7에서 8시간, 겨울에는 10에서 12시간 정도 불린다고 합니다. 콩은 열이 많은 식품이라 물속에 오래 놔두게 되면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한두 시간만 오래 두게 되어도 완전히 삭아버려 불리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을 불리는 과정이 끝나게 되면 한 번 더 세척을 거친 뒤 물과 함께 갈아줍니다. 콩을 갈아주는 과정에서 생긴 비지를 잘 걸러주어야만 맛있는 콩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모두 갈아진 콩물을 높은 온도에서 끓여주는데요. 이때 생크림같이 하얗게 피어오른 콩물을 넘치지 않게 잘 저어주며 끓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콩물입니다. 이제 뽀얀 콩물이 간수를 만나 몽글몽글한 순두부 꽃을 피우게 된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동해의 바닷물이 천연 응고제 역할을 하면서 콩의 풍미를 잘 살려주기 때문에 별다른 간 없이도 그 자체로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간수는 저희 해양 심충수를 사용하고요. 해양 심충수는 여기 초당에 보시면 큰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에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 간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내는 초당 순두부는 동해의 바닷물이 서해와 남해의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고 마그네슘과 칼슘 등의 비중이 높아서 농축되지 않은 바닷물 자체로도 두부를 응고할 수 있습니다. 초당 순두부 마을의 역사는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 두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동해바다가 인접해 있으니 간수 대신 바닷물을 사용하여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말로 시작되었다는 것과 또한
초당 마을의 이름도 허엽의 호인 초당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와 허엽이 마을의 이름인 초당을 호로 정하고 초당의 순두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순두부의 자태를 잠깐 감상해 볼까요?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순두부를 압착해서 잘라내면 우리가 아는 모두부가 됩니다. 콩을 순두부와 두부로 먹는 이유가 있는데요.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조직이 단단하고 소화를 방해하는 물질인 트립신 이니비터가 들어있어 콩으로만 섭취해서는 소화하여 흡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부로 만들어 먹게 되면 소화를 방해하는 물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다른 좋은 성분들만 남아 소화 흡수율이 95%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순두부는 수분 함량이 높아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갖고 있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콩의 영양가를 가장 이상적으로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제 초당 순두부는 몽글몽글한 기본 순두부뿐만 아니라 순두부찌개, 순두부 전골 등 많은 메뉴로 재탄생해 손님상에 나가게 됩니다. SNS가 핫한 요즘 순두부도 그에 맞게 변신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순두부 디저트가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인 순두부가 차가운 아이스크림과 만나 순두부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해 기존의 순두부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순두부는 식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순두부로 재탄생하였고 순두부 크림으로도 재탄생해 커피와 어울려 담백하고 고소한 순두부 커피가 되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초당의 순두부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매력, 그리고 변화한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젠 직접 초당의 다양한 순두부들을 즐겨보시는 건 어떤가요?